네, 오늘은 드디어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 스토리 20, 나의 투자 이야기. 25년 3월 12일 날, 이게 오늘 마지막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보면 좀 더 있어요. 더 알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이제 뭐냐면, 스페셜 프로, 뭐, 아들에게 전하는, 자녀에게 전하는 금융 조언, 뭐, 이렇게 두 섹션이 있는데, 저는 이 두 개를 먼저 읽고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는 이제 어떤 건지 돈이란 무엇인지 경제 흐름 뭐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역사 이런 거 요런 거 좀 나와져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자녀한테 전하는 뭐 그런 얘기 쭉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 좋아요. 그래서 내일은 이거를 읽든 뭐 읽어오시지 않은 상희 대표님도 있으시겠지만 그냥 나눔을 한번 마지막으로 요거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토리 20인데, 나의 투자에게, 이게 모건 하우젤이 자신이 투자한 거, 저축이랑, 그 다음에 투자. 근데 이분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니까 그 큰 틀거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이게 이분은 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그래서 그 주식 투자도, 그 안정적인 인덱스 펀드를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쭉 얘기하니까 VOO랑 스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QQQ. 요런 거에 장기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대형주잖아요. 장기주가 뭐냐면 대형주인데 그 대형주에 좀 있는 거를 갖다가 샥샥샥샥샥 골라가지고 인덱스 딱 만들어 거기에 분산 투자를 해줘요. 저절로.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애플이 가장 많고 두 개 다 애플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뭐 그다음 테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형주들 그거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해놨는 그거를 갖다가 이분도 투자를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장기 투자에 의한 복리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자. 그다음에 주식은 되도록이면 팔지 말자. 그거.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저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현금화를 조금 이분은 좀 가지고 있는 거를 좀 안정화되게 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현금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가장 잘 했으면서 가장 잘 못한 게 집을 현금으로 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현금으로 안 사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장 잘했다고 하면서 가장 잘못된 투자가 현금이다. 하지만 이분은 그 가족들의 그러니까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거를 했다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각자만의 목표 저축이 있고 투자가 있고 뭐를 하든 그런 부분이 있어. 각자에 맞게, 각자의 목표치에 맞게. 근데 그 목표치가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어제도 얘기했듯이.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정감 들게 하도록. 그러니까 이분이 딱 얘기하는 거, 투자나 저축이라 하는 거는 재무 설계나 재무 제표표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저녁에 가족 식사를 하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보이니까 이분이 이제 안정적인 정서적으로 가족과 다 편하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한테 가장 크게 감명받은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주식을 투자를 하든 뭐 저축률을 많이 올리든 나의 생활은 항상 평균 이하의 삶을 살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막 가난한 삶이 아니라 누구나가 만약에 100억이 있는데 이 100억의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0억의 돈이 있으면 50억 정도의 안정적인 생활을 자신만이 즐길 수 있는 그 생활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이렇게 참 검소하게 한마디로 얘기해 참 검소하게 잘 행복하게 사시고 계시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구는 100억이 있으면 100억의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좀 안정적으로 이런 생활을 누리시고 계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표님도 다 그러잖아요. 허투루 돈을 쓰지 않으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좀 일맥상통한 것 같고, 그러시구나라는 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은 항상 세 가지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축성, 저축률, 인내심.
그 다음에, 음, 어, 낙관적인 항상 투자를 하면 잘 될 거라는 낙관적인 사고,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지고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맞다.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생각도 비슷하다. 저축률은 나하고 좀 안 비슷한데, 하여튼 인내, 끈기 이거랑 낙관적, 우리가 잘 될 거라는 이 낙관적인 사고는 참 비슷하게 가지고 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 이 사람 이렇게 또 하셨구나. 참 안정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독립이라 하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거 똑같이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위해서 우리도 그러니까 낙관적이고 인내를 가지고 복리의 효과를 최대한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20은 이렇게 마무리가 저는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맨 처음에 들어오신 연기대, 죄송해요. 아니, 링크를 똑같이 보냈거든요? 근데 저 MNC 방에는 들어가고 요 방에는 안 들어왔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영길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안녕하세요. 아침입니다. 네. 조금은 당황스러운 1번에 감사하며, 저는, 나와 내 가족에 맞는 진리가 있을 뿐이다란 말이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뭐가 좋다,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이 자기 가족들과 의견을 통해서 딱 이렇게 나가자면 그걸 흔들림 없이 간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여기서 나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돈을 왜 쓰게 되는지, 아니, 왜 모으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나의 안전함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구라는 생각에 좀 계속 잘 모으고 있고,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 너를 위해,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자, 막 계속 요즘 계속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를 좀 상의를 해서 절제를 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저축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투자나 다른 거에 좀 평온하게 살자라는 게 너무 기분 좋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좋은 건, 현금을 많이 모은다는 거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축을 많이 한다는 거. 전 저축gem이라서, 이 자체가, 이 사람도 저축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투자를 하는구나.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하는 거에 내가 같이 똑같다는 거에 기쁘다는 게 좀 약간 제가 처음에 말한 거하고 뭔가 안 맞지만 그래도 내심에, 나도 잘하고 있구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는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저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을 딱 보니까, 그다음에 그 현금을 좀 많이, 이게 그게 안정하다고 가족들끼리 내에서도 하잖아요. 저녁에 이제 얘기를 통해서 다시는 한다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가족이 다 좋으면, 안정하다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이거 그참 현명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선 대표님.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세요. 책을 읽었는데, 이 모건하우절이 십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한결같이 이렇게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했다고. 그래서 맞아. 그 금액을 이제 또 계속 늘려갖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트레이딩을 받아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다음 주에 법원 가거든요. 뭐요? 그 네, 법원에 가요. 그 주식 그 트레이딩 컨설팅 회사에다가 그때 수수료 그 500만 원 내고 1년인가? 그거 이제 하는 거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트레이딩을 받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사기치고 장난친다는 거를 내가 딱 어느 순간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간 캐치를 해가지고 그냥 중간에 그 카드를 12개월 할부로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이제 카드사에다가 소비자 구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다 돌려받게 해주고 거기서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얘네들이 그거를 소송을 건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신 잘못했으니까 그 돈 돌려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마침 그래도 그 와중에 외삼촌이 법무사로 일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그 답변서랑 써주시고 법원에 제출했거든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법원에 한번 꼭 가봐라 외삼촌 그러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때 제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 장기 투자라는 개념도 없고, 아, 이거 이제 뭐 3년 안에 뭐 얼마 되지 않을까? 뭐 5년 안에 얼마 되지 않을까? 이제 내가 잘 모르니까, 트레이닝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진짜 그 어떤 공부도 없이 너무 편하게, 그 다음에 이런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이 지수가 내려갔을 때 공포, 불안감,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수수료로 당연하게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공부도 없이 그렇게 했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하여튼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음 주에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앞두고 이 책을 보니까 이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예, 부화내동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부자가 된다.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치하고 싶은 건 아무래도 자본주의를 살다 보면 그런 것들 이제, 아, 남이 해외여행 가면 나도 해외여행, 이게 가고 싶다기보다는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 유행이나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 꾸준히 저축하고 또 안정적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 라고 모건 하우절이 이야기해 주니까 되게 크게 와 닿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또 교훈이죠. 이상입니다. 네. 아, 주식 트레이닝 하면 그 돈도 받는구나요. 네, 그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거, 뭐지, 뭐, 그 노트북 이렇게 켜면은 막 그, 청개구리 투자 클럽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아, 거기서 돈 개 내라 하는 거예요. 무료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그거 다 돈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300만 원 내고 1년, 500만 원 내고 1년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500만 원을 내면 더 고급 정보를 주나 이러면서 한번 해보자. 그때도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12개월 할부로 이제 일단 그 수수료를 끊고 그 다음에 막 100만 원으로 시작했던가? 돈도 없었어. 1000만 원도 없었는데 그래 한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컸죠. 지금 그렇구나. 생각하면 진짜 아유 멋졌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벌금이 아니라 또 수수료를 또 지불을 합니다. 아, 잘 될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면. 그분이 잘못하신 것 같구만. 뭐큰 수익이 아니 왔어요. 수익이 왔으면은 내가 중간에 그거를 끊었겠어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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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 트레이딩 하는 애들이 사기친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그만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계약사항을 위반했다고 일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법원에 소장을 냈는데 일단 가서 무슨 말 하는지 드러나 봐라 외삼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벌금 나오면은 그냥 벌금 내면 되는데 그냥 하여튼 그래요. 기분이 나쁘고 근데 그 다시 생각해 보면 기분 나쁠 게 없지. 왜냐면 내가 부린 욕심이니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나눔, 진짜 그 경험의 나눔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너무 몰랐으니까, 미선 대표도 몰랐고, 나도 예전에 뭐 주식 사기는 안 당했지만, 친구가 투자를 해라. 다 그거잖아요. 단기간에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제가 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참 무식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가. 정말 너무 몰라가지고, 거기에만 끼가 이게 확 늘려가지고, 그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결과는 그 과정을 보려고 하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내 눈이.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하니까 이제 그게 보이잖아요. 아,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 복리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모건하우젤은 투자를 할 때 항상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한다면서 이분 너무 웃긴 거예요. 저축하고 남은 자기 안정을 다 하고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또 재밌었어요. 우린 투자를 하면 맨 처음에 먼저 해놓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조금 자기 누릴 거 좀 누리고 이렇게 하고 남은 걸 투자를 합니다. 그렇고 김승호 회장님도 이 펀드를 굉장히 그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자식한테까지 유산을 준다라는 그거거든요. 요게 저도 예전에 했다가 홀라당 다 팔았어요. 그때 또 마음이 동요가 돼가지고 스파이하고 샀다가 홀라당 파는 것도 한국 주식 막 사고 막 쌩 난리를 이렇게 했답니다. 그게 또 한 4, 500을 날렸지요. 이래서 왔다 갔다 하면 금방 몰라가지고 그랬답니다. 이러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배우면서 진짜 수수료, 인생의 값진 수수료를 내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성장해 나간다. 그 수수료만큼의 이상의 get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미선 대표님. 그렇습니다. 네, 장희 대표님, 감안하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안 읽었다는 거 어, 아니까. 저는 뭐 별거 할 거 없고 장기 투자를 하려면 그래서 집에다 부동산을 해야죠. 부동산에 자식한테 집을 남겨줘야지 뭐하러 주식을 남겨줘. 주식 저는 남더니 그게 되니까. 어? 주식은 그게 되잖아요. 근데 요 뭐 주식 좋아가지고 장기 투자라 가지고 배당도 나오고 하니까. 근데 음. 떨어지잖아요. 주식은 중간에. 근데 요즘 테슬라 확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막 떨어지고 난리 났던데 막 15% 막 근데 그래가지고. 배당금은 나오니까. 음. 음.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받느냐, 음. 나중에 한꺼번에 몇 억씩 받느냐, 집은 그런 거죠. 한 10년 있으면 몇 억씩 받고, 그냥 조금 몇 억을 조금 조금씩 매일 받느냐, 이거죠. 저는 하여튼 부동산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책 좀 해요. 외국 부동산. 감사합니다. 자, 부동산. 맞아요. 외국에 집을 사야 되겠어요. 보니까 외국에 우리나라 말고 진짜 외국에 집을 사놔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조금 요즘은 좀 하고 있어요. 외국에 집을 사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해님. 각 곳마다 집을 좀 사두세요. 놀러 가게. 반값으로 좀 어떻게 세이브가 될 수 있도록 숙박비는 좀. 안 들린단다, 또. 자, 연숙 대표님. 연숙 대표님. 저도 이 책 읽어 이제 오늘 좀 늦게 일어나고 이 책 대충 훑어보고 훑어봤는데 아, 늘 내가 얘기했듯이 그 반성의 시간을 또 한 번 가졌습니다. 이게 나는 내가 월급 받는 게 나는 많다고 생각을 안 했나 봐요. 근데 나는 그 자동으로 저축을 항상 그 10%는 해야 된다는 주의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실은 저는 연금에다 했어요. 우체국 연금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연금을 매번 해가지고 집 살 때 그 목돈이, 그 이제 연금으로 계속 장기 타다니 그게 목돈이 되면 그걸 깨버린 거야. 근데 그게 연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같으면 사실은 저축을 하는 게 더 나았는데. 근데 그래서 연금을 내가 보통 한 30에서 40만 원은 기본적으로 해서 나는 저금을 그걸 하고 있다. 이렇게 내 머릿속에 잠겨 있었던 거야. 그래서 현금 저금은 거의 안 하고 연금 저축만 맨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없는 거야. 그게. 근데 연금은 지금 60살 돼야만 이게 개시가 되니까. 그리고 20년 내지는 뭐 몇 년을 넣어야만 이게 지금 목돈이 되고. 과거에는 집 살 때 그걸 팔아먹고, 그러니까 폐약을 하고 다시 연금으로 가입하고 다시 연금으로 가입하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 물론 내가 60살 되면 연금을 타게 되면 이게 또 다른 뭐 이런 수입이 되지만은 지금 현재를 생각하면 연금에 넣었던 게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그러고는 그냥 다 썼거든. 생활비로 쓰고 그냥 뭐 투자도 뭐 성공한 부분도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푼돈처럼 써버리는 그런 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꼬박꼬박 저축을 하는 게 맞는 것도 있는데 늘 그 투자에 뭘 올인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옛날부터 하긴 했어요. 근데 물론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늘, 예, 그래도 투자를 해서 남은 거는 지금 배당금에 투자되어 있던 이제 삼성이라든지 KT 이런 거는 그냥 꾸준히 가지고 한 지금 벌써 10년 가까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빠지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아, 다른 거는 푼돈처럼 많아야 100만 원이지, 안 그러면 40만 원, 20만 원 조금씩 샀던 것들인데, 그거는 올라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원체 16년, 17년, 18년 이때가, 그때도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주가가 오히려 더 좋았는, 우리나라가 더 활성화돼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 더 안 좋고. 경기도 많이 되고, 이게 주식 차트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를 알 수 있다는 게, 막, 전 세계적으로, 그걸 보면서 제가 한 10년 동안 주식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시장을 보면서, 그래도 그때가 훨씬 나았다는 생각이, 과거가, 지금이 많이 빠진 시대구나 하는 생각 들었고요. 저축은 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제가 생각하면서, 그 급여의 10%는 저는 옛날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금이 완전히 찾아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60살까지는 그 연금을 다 움직이고 하려면 저축이 되고 있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자동으로 뭐 매달 저금을 할 수 있게끔 급여가 나오면 자동으로 연결해 놓으면 내가 저축한다는 생각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급여 계좌에서 나가니까, 그런 시스템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뭐 그래 저축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 저는 저축을 예전에는 막 했다가 제가 얘기했나요? 저축 엄청 많이 했어요. 대충 홀라당 투자 다 했잖아요. 그 뒤로 내가 저축하기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 내가 저축을 안 하고 있어요, 진짜로. 요즘 계속 생각해, 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또 이제, 또, 지금 요즘 다 내려갔잖아요. 주식 자체가 바닥에는 또 이걸 또 샀는 거예요, 또. 막 사고 있고, 이런 거 그냥, 이거 또 언제 하지? 이제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여기 대표님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지금 투자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축을 해야 돼. 진짜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연숙 대표님. 그래도 꾸준하게 3, 40만 원씩. 대단하세요. 네. 인순 대표님. 아니, 지금 주식이 엄청 내려간다고 지금 찾아보고 있었어. 아, 내가 도대체 얼마 내려갔지? 이러고. 엄청. 아, 그래요? 아니, 이제 네. 소액이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뒀는데, 미선 대표, 누가 많이 내려갔다고 해서, 그러면 사는 거예요? 많이 내려가면 사는 거예요? 네, 음. 네, 어, 사세요. 어. 샀어요, 저도. 막 비트코인 여유가 되면 사시면 돼요. 막 다 내려갔다기를 막 확확 사버리는. 아니, 저는 이 주식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왕초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우리가 해본 거니까 그냥 계속 놔보자 하고 저는 그냥 닫아놓고 있었거든요. 이제 오늘 이 모건하우젤의 이거 거의 마무리 부분인데 이분 그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책이다 그랬는데 이분의 진심이 이 마지막에 묻어 있구나. 이 사람은 단지 그냥 자기가 부자가 돼서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게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이거를 약간 엿볼 수 있었어요. 그
몇 쪽이냐? 346쪽에 나의 저축 전략 보면 나는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나는 그저 독립성을 갖고 싶었다. 이 독립성이라는 거, 이게 이분의 경제적 목표였어요. 이 독립성이라는 게 그 옆 페이지에서 바로 말하고 있어요. 347쪽에서 나에게 독립성이란 일을 그만둔다는 뜻이 아니다. 원할 때, 원하는 동안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뜻이다. 이게 제가 딱 생각하는, 딱 저의 생각과 마지막에서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지 그냥 나는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된다, 그런 것보다 정말 내가 원할 때 가고 싶은 곳도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아무튼 그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거. 그거에 저도 오늘 감명을 받았고, 이분도 굉장히 좀 검소한 생활 방식을 받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검소했던 거 때로는 예, 그걸 보면서 그게 사람의 DNA에 있나 봐요. 저는 사실 아빠가 너무 자린고비여가지고 저는 막 돈을 쓰는 스타일이에요. 돈이 있으면 그냥 저한테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돈 쓸 일이 있으면 그냥 쓰는 거예요. 가족 모임이 있으면 이제 뭐 조카들 용돈도 주고 이렇게 쓸 일이 쓰는데 이분도 굉장히 검소하게 아빠가 이게 그 아버지가 의사였던 거, 이게 응급실 의사였다고 해요. 응급실 의사였다고. 근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그 검소함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김성우 회장님 다 자세히 모르는데 늘 그 옷 보면 음. 스티브 잡스처럼 옷을 입더라고요. 그 잡스가 돈이 없어서 항상 그 청바지에 그 티만 입었겠어요. 되게 그 검소함. 저도 그 부분이 마음에 들고 이분도 되게 깊이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느꼈고, 그 다음에 진정한 성공이란 349쪽, 극심한 경쟁의 쳇바퀴에서 빠져나와 내 활동을 마음의 평화에 맞추는 것이다. 이게 또 마음에 쏙 드는 말이었어요, 저도. 진짜. 이게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도 살아가면서 제가 저희 신랑을 딱 뭐 고집이라 할까? 저희 신랑은 되게 이런 투자나 이런 거에 정말 싫어해요. 그냥 자기가 받은 대로 우리가 있는 상황대로 감사하게 즐겁게 그게 사는 게 제일 좋지. 제가 뭐 하려고만 하면 이상한 일이다 생각을 하고 되게 저희 남편은 그래서 투자를 막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상희 대표님처럼 저도 부동산이 오히려 더 관심이 있거든요. 제가 부동산에 있어 본 결과 부동산은 내려갈까 올라갈까 날마다 쳐다볼 일도 없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딱 뻥튀기가 되고, 제가 그런 경험을 봤거든요. 그 원룸 짓는 것도 진짜, 정말 2억 대출해서 지어요. 2억. 2억 대출해서 5억짜리를 지어요. 근데 그게 다 나중에 빠져버려요. 이게 수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원룸 하나 제가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잘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저희 신랑이 너무 반대해가지고, 그거는 덩어리가 크잖아요. 우리 신랑이 꼭 대출을 해줘야 됐거든. 그래서 제가 그거 못했는데, 제가 참 잘한 거는 집을 넓혔다는 거. 집을 24평에서 40평대로 넓혀서 그게 또 저한테 돈이 되었다는 거. 돈이 되었다는 게 이 시간 좀 제가 그건 진짜 고집을 폈어요. 아기가 셋이기 때문에 집이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둘 있는 넓은 집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고집을 피워갖고 했는데 그건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보 저기 그 남는 건 다 내 거야. 24평에 있는 돈은 같이 저기 했지만 그 이후 거는 내 거야. 내가 그러고 또 실제 제 앞으로 또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건 참 잘했다 생각을 하고 항상 투자를 할 때도 이분의 철학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분의 철학을 깊이 심중에 두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이분도, 네. 잠깐만 얘기하면 부동산 잠깐 얘기하면요. 몰라. 한국은 모르겠는데 여기는 자기가 부동산 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팔 때 세금을 안 내요. 자기가 산 거. 근데 투자는 세금을 내는데, 근데 투자도 은행 돈을 빌려서 집을 사잖아요. 그 렌트를 주면 남의 돈으로 은행 빚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그러니까 계속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으로
또 은행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뭐 10년 후에 막 몇 억씩 뜨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그 은행 다 갚고 내 돈 또 돈을 또 찾는 거예요. 회사를 설립하면 회사로 이름을 부동산을 쓰면 내가 사면 투자잖아요. 근데 회사를 하면 직원한테 준 거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해서 또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부동산을 부자들이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없어요. 음. 회사를 설립해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 부동산을 하려면은 땅덩어리가 넓은 외국에 가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미국에 부동산 부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주식 투자도 하지만 다 부동산 그거거든요. 그거 뭐지? 부자들이거든, 갑부들이거든요. 그 보면, 그러니까 땅덩어리, 트럼프가 부동산 부자잖아요. 트럼프가 다 부동산 부동산 재벌. 부자. 그러니까 주식은 거기에 일부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가서 해야 돼요, 진짜로. 부동산을. 우리나라는 이게 시장이 너무 좁아요. 땅덩어리도 좁고 이래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하고 스티브 잡스가 옷이 왜 그거냐면 이분은 에너지 소비하는 걸 너무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 옷을 선택할 때 그 에너지 소비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회색깔 목티에 모든 청바지 다 브랜드 다 똑같고 신발 다 똑같고 그런 그런 거는 저는 배웠어요. 아, 그렇군. 역시 천재구만. 그랬습니다. 네. 네, 혜정 대표님. 네, 근사한 하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번 장 읽으면서, 여러분의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생각했던 건, 처음 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 말 하잖아요.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것을 소유하는가? 저한테 묻는 것 같아서 끌적끌적 거리다가 왜 소유하는지 명확한 목표가 저한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목표도 없는데 내가 지금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대요. 그냥, 정확한 목표를 세워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반성이 들어졌고요. 그리고 어느 주식이 싸다고 생각하는가? 이거는 이제 대표님들 한번 물어보고 싶대요. 어느 주식이 싸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물어보고 싶었던 구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축 전략에서 저는 연수 대표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47페이지에 언제든 준비가 됐을 때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내 뜻대로 내가 하는 일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예, 이거 연숙 대표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멋지신 분이시구나 이러면서 예, 그렇게 생각해요. 저거 어느 날 순간 일어나 저도 저의 일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읽게 되었던 요번 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주식이 싼가? 싼가? 아, 그 다음에 주식을 사잖아요. 그럼 거기 쌓는 주식에 목적성을 부여해버려요. 먼저 샀으니까. 음. 먼저 샀으니까 정답이 없어요, 딴 주식은. 목적성을 부여해버리면 되지. 그리고 싼 주식은 내가 안 산 주식이 싸야 되고, 내가 산 주식은 비싸야 돼요. 그래 돼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회장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수미 대표님. 네. 아, 여러 대표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 책을 읽진 않았는데, 이제 나의 투자 전략, 나의 저축 전략, 이거를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딱 보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나의 투자 전략과 저축 전략은 뭔가 없어요, 솔직히.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돈을 모을 때가 언제였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돌이켜보면, 직장 생활 초창기 때 그저 그냥 저축을 했을 때 목돈이 모아진 거예요. 그 목돈 외에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부터 나에게 돈이 모아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투자의 개념도 몰랐고 할 줄도 몰랐고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계속 이제 시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시도를 하면서 계속 실패를 했던 거죠. 시행착오들이 겪어지니까 그 시행착오들이 실질적인 돈이 나가는 형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모아지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조금 사기도 당했었고, 요행을 발해서.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작년부터는, 작년에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돈을 모을 때가 언제였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투자를 하지 않고 그 저축을 했을 때가 제가 목돈이 모아졌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저축을 하려고 했었고, 내가 돈을 잃을 때가 언제였지? 아, 내가 어떤 큰 욕심을 바라고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그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뛰어들었을 때는 돈을 다 잃었구나라는 생각, 그렇게 됐더라고요, 제 삶이. 그래서, 아, 투자를 하려고 하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구나. 공부를 하고 나서 투자를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되구나. 저는 못 모르고 그냥 아예 이렇게 뛰어들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부분을 보고 또 대표님들 하시는 말씀을 들고 또 제가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투자를 해서 우리 투자 신화는 굉장히 가끔씩 뭐 신문이나 책이나 어떤 부분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투자해서 성공했다라는 것만 부각이 되지 그 이면의 거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실패를 했던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안 알려지고 내가 투자해서 빛을 이렇게 발하고 있다 결과물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도 그러면 투자를 하면 저렇게 되겠지 금방 되겠지 1년 안에 되겠지 5년 안에 되겠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서 근데 결코 그게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아, 그렇다면 나한테 맞는 게 뭘까? 남들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나도 마냥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아,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야겠다. 나한테 맞는 거. 남들이 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투자를 해서 다른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해도 나하고는 또 그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게 나한테 맞는 거구나라고 가는 내 삶의 가치관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건 하우젤이 맨 마지막에 까만데 적어놨죠, 맨 밑에 줄에. 어, 자신한테 맞는 거를 해야 된다. 항상 자신한테 맞는 거. 항상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또 정서적인 그 안정감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독립적이어야 되고, 내가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이게, 저 사람 왜 저러는 이건데, 내한테만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 각자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 부분을 찾아가라.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돈의 심리학이 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짚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희선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작하기 전에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요? 어제 제가 너무 피곤해서 8시부터 잠들었는데, 아파트에서 오작동이 뭐가 울렸나 봐요. 그 뭐, 불났다고 화재 경보가 그 대피하라고 하면서 이 방송이 한 2시간 가량 계속 오작동이 났나 봐요.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계속 잔 거예요. 그 시끄러운 와중에. 그래갖고 신랑이 오늘 아침에 이러는 거야. 잘 잤나?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몰라, 뭐 좀 찌뿌둥하네.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대단하다고. 내가 뭐 잘 못 잤다니까. 어제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라. 그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러니까. 내 보고, 대단하다고. 새벽에 내가 잠깐 깼나 봐요. 신랑이 뭐 오작동이 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 들은 것 같은 거야. 근데 난 한 번도 안 깨고 계속 잔 거예요. 자기는 불이 났나 싶어서 옥상 올라가 보고, 뭐 밑에 내려가 보고, 뭐 난리가 났는데. 사람들 다 나와서 난리가 났는데, 내 혼자 쿨쿨 잤나 봐요. 그래서 내가 나는 잠들면 업어가도 모르니까 혹시 불 나면 꼭 업고 나가든지 깨워야 된다. 아, 나도 진짜 한번 자면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잠들면 진짜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저는 딱 가는 케이스라 가지고 이런 케이스는 또 처음이네요. 윤 전 대표님은 금방 일났겠지? 맞아요. 제가 어제 이 페이지를 읽으면서 저도 이분이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독립성을 갖고 싶었다는 말에 좀 더 많이 되새겼어요. 되새겼고, 이분을 보면서 그 소득이 매년 오르지만 그분의 소비 수준은 계속 정체되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에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소득이 좀 올라가면 뭐 살까 생각을. 이번에 월급이 좀 더 나왔으니까 나 이번에 뭐 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부부가 이제 자기들의 삶을 따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자기들은 그렇게 동의를 한 부부이다라고 얘기를 선제했는데, 또 한 번 이제 저를 좀 떠올려 봤던 게, 이분들이 기쁨을 느끼는 일이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산책, 독서, 팟캐스트. 진짜 비용 작게 드는 거거든요. 진짜 비용이 작게 들면서 굉장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에 좀 반성했어요. 음, 예전에 비해서 저도 이제 그 약간 허례허식 이런 건 많이 사라졌지만 저는 옷에 대한 탐욕은 좀 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올해도 지난주에도 옷을 막 샀어요. 그러면서 억수 행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우리 그 거제도에 갔다가 걸으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맨 처음에 내가 갖고 싶은 걸 생각했을 때, 집, 뭐, 이거 계산하니까 저는 한 25억이 필요했어요. 제가 가지고 싶은 게. 그래서, 우리 25억이 필요하다. 그럼 25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거제도 걸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꼭 이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건 노후의 삶을 좀 여유롭게 사는 건데, 노후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것 같다. 병원비가 좀 들기는 하겠지만 나는 만에 하나 암에 걸리면 나는 무리한 치료를 하지 않을 거다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의사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할 때 계속 살리려고 막 모든 이걸 하지만 결국 의사들은 자기들한테는 거의 뭘 안 한다잖아요. 의사들한테 과잉 약 처방을 하지만 의사들은 그 약을 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 나도 그냥 그것도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난 과잉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저는 항상 마음속에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와 똑같이 그냥 우리 기본적인 삶도 그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깨에 짐이 이렇게 확 떨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20대라면 더 많은 뭔가를 향해서 각오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이제 50대 중반이고 이제 좀 평안하고 그동안에 살아온 삶에 대한 좀 나에 대한 뭐 선물? 뭐 희선아 너 잘 살아왔어. 그동안 애썼어. 이렇게 하면서 좀 평안하게 사는 삶은 좀 단조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좀 더 많이 생각을 했던 시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전략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저도 그 주식을 부동산 좀 잘 모르고 저는 예전부터 부동산은 약간 제가 부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약간 사기 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별로 관심이 없었고 돈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에도 관심이 없었고 그 주식을 우연히 이제 조금 접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이 많이 웃었던 교보증권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근데 주식은 내가 왜 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어제 처음으로 있잖아요. 교보증권에서 이제 왜 여러분들 덕분에 대표님들 덕분에 왜 제가 토스에서 막 보는 거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보증권도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건데 왜 난 못 찾고 있지 싶어가지고 어제 막 찾은 거예요. 보니까 매매 내역을 보는 게 있더만요. 그거를 연도를 나는 쭉 보니까 제가 쭉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주식을. 근데 아까 왜 어느 게 더 싼 주식인가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현대로템이라는 그 주식을 샀었어요. 방산 주식을 샀는데 2만 원대였거든요. 2만 원대였는데 한 10%, 5% 그냥 수익 보고 뭐 일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왜냐면 그때는 해서 그냥 파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를 배우던 시기여가지고 제가 그때 팔았더라고요. 2만 또 얼마대에 얼마 수익 안 되는 얼마대. 지금 보니까 9만 원대대요. 현대로템이 9만 2천 원인가? 와, 이게 이렇게 오르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삼성전자는 그럼 나는 언제부터 했지? 어제 그걸 한 거예요. 보니까 2020년 12월 15일부터 했더라고요. 근데 쭉 보니까 내가 그래서 얼마나 더 물타기를 해서 얼마까지 이렇게 했나를 쭉 보니까 내가 처음 산 주식에서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 한 번도 내가 처음 산 주식에서 오른 적이 딱 두 번. 내가 중간 매수할 때 나머지는 다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뭐, 네이버도 그렇고 지금 제가 보니까 오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전에 한번 그 워런 버핏 따라서 국민은행 주식을 샀다가 팔은 거는 지금보다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와, 기분 좋네 이러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조금씩 이런 것도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전략이 아까 그 상희 대표님은 부동산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외국의 그런 부동산 정책이 우리나라하고 너무 달라서 거기는 살고 있으면 세금을 안 낸다고 하니 참 놀랍더라고요. 우리는 다 내잖아요. 예, 그런 게 다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다 그냥 균형이 필요한 거 저축도 해야 되고 주식도 해야 되고 코인도 해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전체를 다 같이 나는 해야 되지. 어느 한 개는 귀 닫고 눈 닫고, 어느 한 개는 뭐 귀 열고 눈 열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 뭐 이렇게 돈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 열어두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희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당연하게 주어진, 자연이 주어진 거는 모르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가치를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가치를 높게 생각하니까 이 물질적 가치가 그닥 이분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검소하게 산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딱 봤을 때 저는 병원 가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음, 좋아하고, 당연히 저는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감기 조금만 걸려도 저는 안 가거든요. 안 가고 옷도 그냥 저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모은 돈을 저는 이제 한 방에 이제 사기를 당한다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한 두세 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원래 관심이 없었던 건 제껴두고 이제 다른 부분 내가 왜 사기를 당했는지 그 부분에서 출발해서 이제 돈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는 좀 좋게 이렇게 돼가지고 갖는 부분인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좀 없더라도 그 해보자는 심정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이게 길이 열리더라고요. 돈 벌 길이 막 내보고 막 음, 하자 그러고 막 이런 게 그래서 적시 공부는 해야 되는구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많이 알고자 하니 그 아는 부분에 더 알아주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주위에서 막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 내가 진동수를 높이고 내가 에너지를 높이니 내 그 에너지 높은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오는구나. 내가 찾고자 하니 그게 길이 열리는 거야. 그 생각을 진짜 요즘 많이 해요. 더 많이 하게 됐어요. 맨 그러니까 처음보다. 돈 공부할 공부를 하니까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넓어지니 보이는 사람도 많고, 내가 넓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예전에 안 보였는데 보일 거잖아요. 내가 확장을 시켜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계속 나를 확장시켜가고 자꾸 채워나가야 되겠다.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에너지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정말 요즘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음. 또 상희 회장님 또 공부하는 싫어하잖아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러면서, 부동산 이러면서 뭐. 해야 돼요. 상위 대표님 공부해야 된다니까. 아, 외국에 살아야 돼. 외국에서 부동산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부동산 갑부가 되지.
어머! 미선 대표님, 초록초록, 이게 초록색이가, 저기. 하여튼, 초록초록 하십니다. 자, 사진을 찍읍시다. 아, 영숙 대표님, 참 오랜만이다. 영숙 대표님, 잘 지내고 계시지요? 네, 잘 있습니다. 자주 오늘은 말고 오세요. 네, 다음에 볼게요. 격하기를 잘하세요. 그래야지 막 네, 장가방도 들어오고 타로방도 막 들어오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진 찍어요, 우리. 자, 하나, 둘, 잠깐만. 수미 대표님 안 계시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녹화 끝나도 되죠?